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약 판매 시작했는데 벌써 뭐 베스트셀러 1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서점에서 예.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 이거 그 국민들이 관심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몇 차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조국 흑사를 감히 또 이것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좀 심각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초판을 그때 제 기억에 출판사 대표께서 3,000분가 4,000분가 찍겠다고 하시면서 농담이죠. 5명이서 3,000권에 미달된 건 나눠서 사가야 하신다. 그럽시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엄청 팔렸잖아요. 출간되고 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건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뭐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책이 깔리지도 않았는데 1쇄, 2쇄, 3쇄, 4쇄, 5쇄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뭐 10,000부, 20,000부, 30,000부, 40,000부, 뭐 100,000부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 전 이분들이 지금 뭐에 갈증을 느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책도 지금 내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어제 오늘 조금 이 사람한테는 부탁해볼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 뭘 한번 해봤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출판사에선 금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PDF판 있냐? 나 책이 출간되지도 않았고 뭐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공유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들도 못 봤다. 보안이 철저한. 네, 그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건 역시 이제 좁게는 지지자 그리고 국민분들의 기대가 섞인 거 아닌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책을 내용을 보고 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치 이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대치를 듭니다. 반영했다. 뭐 혹시라도 뭐 들으신 뭐 일부 내용이라도 뭐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그럼.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 그럼 뭐라도 줄 수 있는 거 줘봐라. 보도 자료는 있네 하면서 보도 자료 받았는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짝 깔때기를 대보자면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 뭐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 때문에 발을 디뎠었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불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되게 좀 고민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말 했는지도 총선 기간 내내도 읽고 보고 또 자주 대화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감히 보도 자료를 보고서도 한동훈이 전달하려고 하는 좀 핵심이라고 할까? 그걸 알 수 있다. 감히 한번 보도 자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4가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가치연대를 통한 공화주의. 1번 자유민주주의, 2번 공화주의, 3번 격차 해소. 지난 총선 때의 어떤 핵심표이기도 했는데요. 격차 해소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4번째는 미래 성장과 복지 정책의 선순환. 그래서 복지 정책 뭐 이런 거라고 한다라면 그간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봐왔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겪었던 그런 것과 크게 어긋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갈래라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안심된다. 그리고 이런 기조라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이 책에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좀 분류되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이 시즌2를 얘기하면서 조선제일검 시즌1이 살인도 사용법이었다면 검사로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될 거다. 활인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 회계사님 보실 때 한동훈의 시즌2의 어떤 키워드가 이것일 것이다. 방금 전에 뭐 한 4가지 정도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시즌2의 키워드가 이런 게 될 거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제가 4개를 꼽았는데 1번, 2번, 3번은 그간에 들어왔던 거고 많이 얘기해왔던 많이 해왔던 거고 서로 토론해봤었던 건데 4번째 미래 성장과 복지 정책의 선순환이다. 조금은 복지 이슈에 대해서 이번 이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 뛰어든다라면 성장과 복지 그리고
어떤 보수로서는 그간에 보여져 왔던 보수로서는 약간 생경한 측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면에서는 좀 복지 예, 이 부분이 키워드이지 않을까. 복지. 예. 사실 최근에 또 어떤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논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부분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면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잘 짚어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간 많은 정치인들, 많은 뭐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봐줘야 파퓰리즘이거든요. 예. 표적 없는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해서 이제 보편복지라고 하는 건데 거의 저는 제 생각으로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망하는 남미로 가는 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저의 기대까지 반영한다라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이 키워드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잘 좀 짚어낼 수 있지 않나.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역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신지호 전 의원께서 예. 시즌 2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시즌 2는 활인검 사용법이다.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본다라면 신지호 의원이 말하는 시즌 2라면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시작됐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수 진보 논란과 관련되어져서 예. 저는 하나 비교하고 싶은 게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인혁당 사건들, 네. 인혁당 피해 보상 관련 건이죠. 예. 제 기억에 이게 거의 10년 넘게 질질 끌어왔던 일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앉아서 얘기해봤던 거고 당시 이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술자리에서 야 좀 이것 좀 해결해라.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뭐였었냐면 이거 섣부르게 했다가 시민사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가는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예. 우리 이거 못한다. 그런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뭐 제 김영 칼럼으로 모 언론사에서도 다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 한동훈은 그냥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정부는 막 비비꼬면서 해야 된다. 사실 그 난맥상도 누가 만들어냈냐면 소위 말하는 독수리 요영제라고 하나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박세현 대법관으로부터 예. 비롯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거를 10년 넘게 이제 질질 끌어왔고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뭐랄까요 고통을 줬던 거거든요. 금전적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정말 비유하자면 몸을 비비꼬면서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한다. 예. 우리 정말 해주고 싶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매번 이야기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해주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 뚜렷한 기억입니다. 네. 그런데 법 안 바꾸고 뭐 몸 비비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박에 해결했던 예.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그런 포인트인데 이거 소위 말하는 진보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우클리겠다 하면서 본인들은 못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단박에 해놨었고 우린 지금 진보 후보 보수 후보 찾는 게 아니라 제정신 박힌 후보를 찾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한동훈이 충분히 이제 적합한 사람일 수 있고 시즌 2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진즉에 시작이 됐었고 진즉에 시작됐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새 저작 이름이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인데 네. 이것에서 저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면모가 알려진다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익히 알려져 있던 그러한 어떤 조처들, 발언들 이런 것의 배후에 깔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견제도 상당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로도 한때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예. 한동훈은 평생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네. 또 한동훈 대표한테 견제구를 좀 날리긴 네. 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어도 심평 변호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분들에 대한 뭐 세평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만 본다라면 네. 별로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악담인 거잖아요. 네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악담은 근거가 없는 만큼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원석 기자님 보고 너 오늘 가다가 뭐 똥 밟아라 그런 말인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지금 뭐 윤상현 의원께서 한동훈 대통령의 시간 침해하지 말라. 이분의 진의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누군가도 또 그런 말을 하던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오전에 조금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출마의 뜻을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좀 홍준표 시장에게도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심평 변호사님의 뭐 이런 발언들 평생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이다.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정국의 핵심 유발자다.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유보한다고
싶지만은 심평 변호사님의 말은 뭐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뭐 네. 이것에 대꾸까지 하면서 뭐 한동훈 대표가 갈 길을 갈 만큼 한가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도 대권 출마를 뭐 어느 정도 시사를 했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있죠. 예. 대권 잠룡으로. 김문수 지사도 있습니다만 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는 네. 가장 비등비등하게 네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명태균 리스크라는 걸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네네. 이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회 기자님이 앞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명태균 리스크가 앞으로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전망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분들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할수록 네. 역설적으로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세훈 씨, 뭐 나는 몰랐던 여론조사다. 그리고 자꾸 관계를 커트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 그 사람 안 만났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 아들 통해서 아들과 명태균 씨와의 카톡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행사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는 나왔어요. 그런 곳에서 또 이제 나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본인이 부인할수록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판단을 진즉에 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다 뭐 오리발도 힘차게 뻗어버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본인들이 좀 자초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